안녕하세요. 매월 밴쿠버 부동산 브리핑을 전해드리는 마기훈 리얼터입니다. 5월이지만 매년 그랬듯이 아직도 비 내리고 흐린 날이 더 많은 레인 인 메이입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은 활기를 더하며 대단함을 넘어서 이제 뜨거움까지 느껴지고 있습니다. 5월 첫날부터 미국 은행의 파산 역사상 두 번째로 큰 퍼스트 퍼블릭이 파산하면서 지난 두 달 동안 미국의 30대 은행 중에 3개 은행이 무너졌는데도 전체적인 자산 및 금융시장은 끄떡없는 견고한 모습입니다. 지난 한 달간의 주요 경제 및 금융지표의 변동 내용을 살펴보면 지난 한 달 동안 WTI 원유 가격은 75달러에서 76달러로 1.4% 상승에 그쳤으며 2일 현재는 향후 수요 감소 예상으로 71불대까지 떨어지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도 한 달 동안 1% 상승과 보합에 그쳤습니다. 미국채 10년 만기는 3월 말 3.49% 대비해서 1% 하락한 3.45%로 마감하였습니다. 그동안 계속해서 매월 주요 경제 지표를 살펴보았는데 이번 4월만큼 변동폭이 작았던 때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시장이 안정되어서 나타난 결과라기보다는 불확실성에 대한 확실성이라는 새로운 극명, 즉 시장의 불확실성을 순응하며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해석이 됩니다. 실제 4월 들어서 주요 경제 변수에 대한 시장의 컨센서스가 어느 정도 모아져 가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먼저 경기와 관련해서 그동안 전문가들도 노랜딩부터 스태그플레이션까지 그 가능성에 대한 논란이 컸었는데 경기 둔화 및 침체가 불가피하고 그 시점에 진입하고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물가와 관련해서도 디스인플레이션에 따른 금리 인하라는 패드 피봇의 기대가 사라지면서 PI, PCE 등 전체 물가는 하락 추세를 이어가겠지만 근원 물가지수는 쉽게 내려가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이에 따라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도 3일로 예정된 FOMC에서 마지막 0.25% 상승으로 마무리되어서 마지막 금리 인상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에 본격적으로 돌입할 것이고 이미 시작된 금융위기에 대한 우려도 크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근원 물가의 확실한 하락이 나타나지 않는 한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도 기대하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즉 올리지도 내리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이렇게 길고 지루한 경제 상황의 배경에는 팬데믹 국면을 통해 공급된 막대한 통화공급의 그 원인이 있습니다. 50%에 이르는 통화량의 증가로 시중에 돈이 넘쳐 흐르는 상황이다 보니 작년 3월부터 이번 5월까지 무려 10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지속적으로 인상하여도 경기 침체나 물가 억제의 효과가 미미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고용과 임금은 여전히 유지되고 폭등했던 부동산 가격도 일정 수준의 가격 하락으로 조정을 멈추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돈줄이 막히지 않아 자산시장은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으며 이것이 모든 정책 효과를 지연시키는 가장 큰 요인이 된 것입니다. 지금도 미국의 거듭되는 은행 파산 역시 다시 돈으로 막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2일 발표된 지난 4월의 광역 밴쿠버 부동산 시장 통계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전 고점인 2022년 3월부터 올해 4월까지 지역별 전체 주택의 HPI 가격 지수입니다. 메트로 밴쿠버 지역은 이전 최고점인 2022년 3월 126만 3,500불에서 올해 1월 최저 가격인 111만 1,400불로 12% 하락한 후 최근 4월에 117만 700불로 1월 대비해서 5.3% 상승하였습니다. 프레이저밸리 지역은 이전 최고점 120만 1,100불에서 올해 1월 최저 94만 2,200불까지 21.6% 하락한 후 이후 4월까지 5.3% 상승한 99만 2,000불입니다. 두 지역 모두 전체 주택 HPI 가격 지수가 1월 최저점 대비해서 모두 5.3% 상승하면서 확실한 가격 회복을 보였습니다. 4월 메트로 밴쿠버 지역의 전체 거래량은 2,741채로 작년 4월 3,281채보다 16.5% 감소하였고 지난 10년간 4월 평균 거래량에 비해서는 15.6% 적었습니다. 신규 리스팅은 4,307채로 작년 4월 6,128채보다 29.7% 감소하였고 지난 10년간 평균 리스팅 5,525채보다는 22% 적었습니다. 주택별 HPI 벤치마크 지수는 단독주택 191만 5,800불, 타운하우스 107만 8,400불,
콘도는 75만 2,300불로 1년 전에 비해 각각 8.8%, 6.1%, 3.1% 하락하였습니다. 거래일수는 33일, 25일, 25일로 아주 짧아지고 있으며 전체 리스팅 대비 판매량 비율인 세일즈2 액티브 리스팅 지수는 24.4%, 40.1%, 37.4%로 셀러스 마켓을 보이고 있으며 시장 전체로는 32.7%입니다. 프레이저밸리 지역의 전체 거래량은 1,554채로 지난해 4월보다 5.1% 감소하였고 10년간 4월 평균 거래량에 비해서는 16% 적었습니다. 신규 리스팅은 2,478채로 작년 4월보다는 31.6% 감소하였습니다. 10년간 평균 리스팅보다는 24.3% 작았습니다. 주택별 HPI 가격 지수는 단독주택은 144만 2,900불, 타운하우스는 80만 8,000불, 콘도는 53만 200불로 1년 전에 비해 각각 17.8%, 13.3%, 9.8% 하락하였습니다. 거래일수는 25일, 23일, 26일로 짧아지고 있습니다. 세일즈2 액티브 리스팅 지수는 33.9%, 59.4%, 47.1%로 셀러즈 마켓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 전체로는 33.5%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밴쿠버 부동산 시장은 1월 저점을 기록한 후 3개월 연속 회복세를 계속하면서 강세 시장의 특성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참고로 전체 광역 밴쿠버 시장에서 매매된 평균 거래 가격과 평균 리스팅 가격의 차이를 살펴보면 1월 4%, 2월에는 3%, 3월은 2%, 그리고 4월에는 1%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밴쿠버 부동산 시장이 이전 1년 전에 비해 2배가 넘는 모기지 금리 상승과 위축된 경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현재와 같은 강세장으로 전환이 가능했는지 개인적인 판단을 해보았습니다. 먼저 시장의 불확실성에 대한 판단입니다. 이제 더 이상 시장 상황이 악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적어지고 더 기다린다고 해서 금리나 시장 상황이 더 매수자에게 유리한 상황으로 반전될 가능성도 적다는 판단입니다. 이전 팬데믹 기간 중에 뜨하는 시장 상황에서 또 매수를 유보했던 매수자의 입장에서는 더 이상 매수를 지연할 필요가 없다는 의사결정의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거듭된 시장의 학습 결과로 한 번 회복세가 보일 때마다 과열 양상을 보이는 밴쿠버 부동산 시장의 특성에 익숙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좀 더 기다렸다가 매수의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조바심도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즉, 필요할 때, 준비되었을 때 사는 것이 가장 적절한 매수 시점이라는 부동산 시장의 특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매도자의 입장에서도 이전 폭등 장세로 인한 시장 조정이 길고 클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우려보다 일찍 시장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당초의 기대 가격보다 더 나은 가격에 팔 수 있게 되었다는 매도 심리가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밴쿠버 시장의 가장 큰 딜레마인 공급 부족 문제가 시장의 장사 전환 시마다 과열, 즉 오버슈팅의 시장 상황을 보일 수밖에 없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또다시 이러한 강세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 딜레마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경제 및 금융 환경만으로 본다면 향후 일정 기간 내에 이자율의 변동은 현 상황에서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거래량의 증가가 따라오지 않는다면 현 상승세는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즉, 물가 상승률에 미치지 못하는 소득 증가율, 높은 모기지 금리로 인한 주택 구입 여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전의 낮은 이자율로 구입했던 주택을 팔고 현재의 높은 이자율로 새로 주택을 구입하는 교체 매매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아울러 거듭되는 강세 시장에 익숙해진 셀러들의 높아진 매매 가격 기대 심리도 활발한 매매의 제한 요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모두 침체를 예상했지만 침체는 오지 않고 주가도 또 집값도 예상과는 다르게 잘 버티고 있는 시장, 또 넘쳐 흐르는 자금으로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는 현 시장의 긴장 상황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대단한 시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 대단함을 넘어 뜨거움까지 느껴집니다. 밴쿠버 부동산 시장의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서 하락의 장을 마무리하고 다시 정상시장으로 회복한 것만으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남아있는 큰 위험을 경계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으나 잊혀져 있는 전쟁의 위험은 지난 하강 국면의 가장 큰 출발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고금리 상황이 계속되는 한 피할 수 없는 금융기관의 추가적인 도산과 상업용 부동산의 대출 만기에 따른 금융위기의 짙은 먹구름도 여전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대나 희망과는 달리 모든 과정은
더 길어지고 또 멀어지고 늦어질 수 있다는 경계심도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